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푸른 행성, 밤하늘을 경이롭게 수놓는 저 수많은 별들, 그리고 이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만드는 찬란한 태양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시작된 것일까요? 이처럼 광대하고 신비로운 우주 속에서 우리 태양계가 수십억 년에 걸쳐 걸어온 장대한 여정은 마치 한편의 우주 서사시 같은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 속에서 우리 태양계가 겪어온 탄생과 진화의 역사를 함께 파헤쳐보면서 강력한 궁금증의 실타래를 풀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과 직결된 근원적인 질문들, 즉 존재의 이유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심오한 여정이 될 텐데요. 마치 한편의 우주 서사시를 감상하듯 깊이 몰입하게 되실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인지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까지 이끌어낼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 태양계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광활한 우주 공간에 흩뿌려져 있던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색 찬란하게 빛나던 거대한 성운, 마치 우주의 요람처럼 보였을 그곳은 아직 형태가 없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죠. 마치 거대한 그림을 그리기 전 다양한 물감들이 뒤섞여 있는 팔레트 같다고나 할까요? 이처럼 거대한 우주 구름은 언뜻 보기에 영원히 스스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을 것처럼 고요하게 떠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기묘하고 섬세한 균형 속에서 어느 예측할 수 없는 순간 이 거대한 성운은 미세하면서도 결정적인 흔들림을 겪기 시작했답니다. 아마도 근처에서 발생한 초신성 폭발의 강력한 충격파 때문이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추정하는데요. 이 엄청난 에너지가 성운의 특정 부분에 압력을 가했고 그로 인해 내부의 가스와 먼지 입자들이 서로에게 이끌려 뭉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중력 붕괴의 장엄한 시작이었습니다. 점차 더 많은 물질이 한 곳으로 모여들면서 성운의 중심부는 서서히 밀도가 높아지고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솜사탕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찌그러들듯 말이죠. 동시에 이 덩어리는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전하는 스케이트 선수가 팔을 오므리면 속도가 빨라지듯 물질이 중심으로 모일수록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회전 속도가 가속화된 겁니다. 그렇게 거대한 원반 형태의 원시 태양계 성운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죠. 중심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그 주변으로는 차가운 먼지와 가스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아직은 미완성의 태양계의 첫 스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시 태양계 원반의 중심부에서는 중력 수축이 계속되면서 엄청난 압력과 온도가 끝없이 쌓여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말이죠. 수천만 년에 걸친 이 격렬한 수축 끝에 마침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도를 넘어서는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된 거죠. 수소 원자들이 헬륨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태어난 순간 우리 태양계의 심장, 즉 원시 태양이 찬란한 불꽃을 터뜨리며 세상에 그 존재를 알린 겁니다. 새롭게 탄생한 태양은 마치 거대한 불꽃 덩어리처럼 맹렬하게 타오르며 강력한 에너지와 함께 엄청난 양의 태양풍을 사방으로 거침없이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맹렬한 태양풍은 원시 태양계 원반에 남아있던 가벼운 가스들을 우주 공간으로 힘껏 밀어내버렸죠. 마치 거대한 선풍기가 먼지를 날려버리듯 말입니다. 그러자 원반에는 무거운 암석과 금속 입자들이 주로 남게 되었고 이들은 태양 주변을 맴돌며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 원반 속에서는 또 다른 격동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태양 주변을 돌던 수많은 먼지와 가스 입자들은 서로 부딪히고 뭉쳐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마치 눈덩이처럼 서로에게 달라붙어 점점 크기를 키워나갔죠.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암석 덩어리들을 우리는 미행성체라고 부릅니다. 이 미행성체들은 원시 태양계 원반 속에서 마치 거대한 범퍼카 경기장을 연상시키듯 서로 격렬하게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몸집을 불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행성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리며 거대한 서열을 정리해나가는 혼돈의 시기였던 겁니다.
이 시기는 그야말로 끊임없는 충돌과 재편성의 연속이었습니다. 거대한 암석 덩어리들이 시속 수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서로를 향해 돌진하고 충돌의 순간마다 엄청난 열과 파편이 우주 공간으로 사방으로 흩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미행성은 산산조각 나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미행성은 다른 미행성을 흡수하며 더욱 거대한 덩어리로 성장하기도 했죠. 마치 우주가 스스로를 조각하고 다듬어가는 장인의 손길 같았다고나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격렬하고 혼돈스러웠던 충돌의 시대 속에서 우리 인류의 보금자리인 지구와 그 위성인 달이 어떻게 기적처럼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숨막히는 서막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원시 태양계 원반 속에서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며 몸집을 키워나가던 혼돈의 시대를 잠깐 엿보았죠. 마치 우주가 스스로를 빚어내는 역동적인 조각 작업 같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격렬한 과정 속에서 우리 태양계의 중심, 바로 태양이 어떻게 불을 밝히고 이어서 지구와 달이 어떤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숨막히는 서막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수십억 년 전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한 점으로 모여들면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름의 중심부는 회전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고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마치 거대한 팽이가 돌면서 중심에 모든 에너지가 모여드는 모습과 흡사하죠. 엄청난 압력과 온도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하자 마침내 그 중심부에서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태양의 탄생이었어요. 스스로 빛을 내는 거대한 항성이 우주의 어둠을 가르고 찬란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태양이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며 막대한 에너지를 뿜어내자 원시 태양계 원반 전체의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태양 주변을 돌던 가스와 먼지들은 태양의 강력한 에너지와 복사압에 의해 밀려나거나 혹은 태양의 중력에 더욱 강하게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반의 바깥쪽에서는 수많은 암석 조각과 얼음 알갱이들이 쉴 새 없이 서로 부딪히고 뭉쳐지며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덩어리들은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듯 주변의 물질들을 흡수하며 점점 더 커다란 덩어리로 성장해 나갔죠. 이 시기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우주적 투쟁이 장이었습니다. 수많은 미행성체들이 서로의 궤도를 가로지르며 때로는 시속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어떤 미행성은 충돌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나 우주 공간으로 흩어졌지만 또 어떤 미행성은 다른 미행성을 흡수하며 더욱 거대한 덩어리로 성장하는 행운을 잡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 당구장에서 공들이 쉴 새 없이 부딪히며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모습과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중력이 강한 덩어리들이 주변 물질을 끌어당겨 행성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죠. 특히 우리 지구의 탄생은 더욱 극적인 서사를 품고 있습니다. 초기 지구는 지금처럼 푸르고 평화로운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표면 전체가 뜨거운 마그마로 뒤덮인 그야말로 불타는 행성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화성 크기만 한 거대한 미행성체가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충돌은 단순한 부딪힘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의 표면을 완전히 뒤흔들고 엄청난 양의 파편과 녹아내린 암석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버렸죠. 마치 거대한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어 오르듯 말입니다. 하지만 이 파괴적인 충돌은 동시에 새로운 창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파편들은 지구 주위를 띠처럼 형성하며 회전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파편들이 다시 뭉쳐지며 하나의 거대한 구체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우리 밤하늘을 밝히는 아름다운 위성, 달이 그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화시키고 조성력을 발생시켜 훗날 지구의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니 이 거대한 충돌이 우리에게 얼마나 운명적인 선물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젊은 태양은 그 힘을 과시하며 강력한 태양풍을 뿜어냈습니다. 이 태양풍은 원시 행성계 원반에 남아있던 가벼운 가스 입자들을 바깥쪽으로 밀어내거나
우주 공간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덕분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처럼 태양에 가까운 행성들은 주로 무거운 암석물질로 이루어진 단단한 행성으로 남게 되었고, 목성이나 토성처럼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들은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진 거대한 가스 행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마치 우주가 스스로 행성들의 자리를 정리하고 재료를 배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격렬한 형성 과정을 거치며 행성들은 자신들의 몸집을 키우고 내부 구조를 다져나갔습니다. 충돌의 열과 방사성 물질의 붕괴열로 인해 행성 내부는 뜨겁게 녹아 있었고, 무거운 철과 니켈 같은 금속은 행성의 중심으로 가라앉아 핵을 형성했습니다. 그 위로는 멘틀과 지각 같은 층이 차례로 형성되었죠. 이렇게 행성들은 겉모습뿐 아니라 내부까지도 견고한 구조를 갖추게 된 겁니다. 마치 우주의 용광로 속에서 금속이 단련되어 단단한 형태로 자리 잡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태양계의 행성들은 수많은 충돌과 재편성, 그리고 태양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각자의 운명적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며 태양계 전체를 밝히고, 행성들은 그 빛을 받으며 각자의 궤도를 돌기 시작했죠. 이 혼돈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면서 비로소 우리가 아는 태양계의 기본적인 틀이 갖춰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격동의 시기를 지나 태양계가 점차 안정화되고, 특히 우리 지구의 생명이 싹틀 수 있는 기적적인 조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태양계의 기초가 다져진 후에도 우주적 혼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행성들은 각자의 궤도를 찾아갔지만 여전히 수많은 잔해들이 우주를 떠다니며 불규칙한 춤을 추고 있었죠. 마치 거친 바다가 서서히 잔잔해지는 순간처럼 태양계는 점차 평화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가 찾아오기 전 마지막으로 거대한 격변의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바로 후기 대폭격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수십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된 지 약 7억 년쯤 지났을 무렵 거대한 유성우가 행성들을 향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우주가 마지막으로 한바탕 분노를 터뜨리는 것처럼 수많은 소행성과 해성들이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의 표면을 맹렬히 강타했죠. 달의 표면에 남아있는 수많은 크레이터들이 바로 이 시기의 격렬함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무자비한 폭격은 행성들의 표면을 다시 한번 뒤흔들고 심지어 행성의 자전축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격렬한 충돌의 시대는 영원할 수 없었죠. 점차 그 빈도가 줄어들고 강도 또한 약해지면서 태양계는 드디어 진정한 안정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안정화 과정 속에서 특히 우리 지구는 매우 특별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위치하여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에 자리 잡은 것이죠. 이 기적적인 위치는 지구의 생명이 싹틀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후기 대폭격 시기에 얼음으로 이루어진 해성과 소행성들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놀랍게도 이 푸른 행성에는 엄청난 양의 액체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바다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지구의 또 다른 축복은 바로 대기였습니다. 초기 지구의 대기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지만 화산 활동과 초기 생명 활동을 통해 점차 산소가 풍부한 현재의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대기는 유해한 태양 복사를 막아주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며 액체 물을 보존하는 생명의 보호막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이 모든 조건은 마치 우주가 지구를 위해 정교하게 설계한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며 지구에 따스한 에너지와 생명의 근원을 제공했고, 지구는 그 빛을 받아 푸른 바다와 생명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행성으로 변모했습니다. 수많은 우연과 기적의 연속 끝에 지구는 마침내 생명의 요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서 수십억 개의 행성 중 오직 우리 지구만이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독특하고 경이로운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 아래에서 느끼는 이 모든 순간이 실은 우주적 드라마의 가장 빛나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태양계의 모습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네 삶이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듯이 태양계 역시 정해진 운명을 가지고 있죠. 현재 태양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 스스로 빛을 내며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젊은 별의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50억 년 후에는 현재의 수소 연료를 거의 소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태양의 중심부는 수축하고 바깥층은 엄청나게 팽창하여 적색 거성으로 변모하게 될 겁니다. 이때 태양은 지금보다 수백 배나 커져 수성, 금성, 그리고 우리 지구까지도 그 뜨거운 외곽층에 삼켜버릴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죠. 푸른 행성이었던 지구는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사라지고 태양계의 풍경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적색 거성 단계가 끝나면 태양은 자신의 바깥층을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내고 남은 핵은 아주 작고 밀도가 높은 백색 외성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더 이상 빛과 열을 내지 못하는 차가운 잔해가 되는 것이죠. 백색 외성으로 변한 태양 주위를 맴도는 행성들은 아마도 얼어붙은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광대한 우주의 정적만이 감도는 쓸쓸한 풍경이 펼쳐지겠죠. 이처럼 영원할 것만 같았던 태양계의 장대한 여정은 수십억 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결국 소멸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듯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찬란한 태양계는 한때 혼돈의 바다에서 태어나 수많은 격변과 우연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다시금 우주의 품으로 돌아갈 운명을 가지고 있죠. 이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한없이 작고 유한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유한함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결국 우주먼지에서 시작하여 생명을 잉태하고 다시 소멸로 향하는 태양계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학적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묻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닐까요? 이 장대한 우주 서사시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짧은 생안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끊임없이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